지금 YTN 뉴스특보 보고 계십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자막들은요,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한 내용을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실상부한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 부위원장 체포된 지 나흘 만에 사형이 처해지면서 그 배경과 향후 북한 정국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NK지식연대 박건하 사무국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장성택이 공개 숙청되긴 했지만 사실 김정은의 고모부이기 때문에 처형까지는 안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됐을까요? 저희도 오늘 아침 뉴스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처형까지는 진짜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게. 근데 아마 저 생각에는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하는 게 저 장성택 세력을 이제 수족을 올가매고 향후 네. 이제 김정은이 이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이걸 빠르게 속전속결함으로써 그 후유증을 더 가시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집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어제 열린 특별 군사 재판의 모습인데, 자, 네, 지금 화면 하단에 장성택 부위원장이 묶여져서 포승줄에 묶여서 네, 자리에 앉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기 지금 저런 상태에서는 저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있는 겁니까? 아마 저 중앙당 아마 정치국 위원들과 그러니까 중앙급 기관 일꾼들일 겁니다. 그 일반 사람들은 아니고, 네. 예, 그 관련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앉혀놓고 네. 배신자는 이렇게 처형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 저기 모였을 겁니다. 네. 사실 저런 재판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북한이 밝힌 적이 있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지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공개 처형과 공개 재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TV에 방영까지 하면서 보여주는 거는 사실 이례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자, 사형이 결정되고 바로 처형이 처해졌다고 하는데, 자, 일각에서는 이런 사진을 보면은 교수형에 처할 수 있는 시설이 함께 있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 사진을 봐가지고는 교수용 시설은 저 안에 없고 일단 저 판결 장소고 네. 아마 저기서 그 판결을 읽고 판결문을 읽고 사형을 바로 즉시 집행한다고 하면 아마 사형장에 끌어내서 사용을 했을 겁니다. 아, 그렇다면 공개 처형을 했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저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마 다 그걸 봤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보여줘야지 그 국대화 시키니까. 네. 근데 이니 전에 알려준 바와 같이 우인이라든가 이번에 네. 왕재산 현송월 사건이랑 이런 사건을 볼 때 그 사람들도 공개 처형을 했거든요. 네. 예, 충분히 저거는 공개 처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는 12월 17일이죠. 김정일 사망 2주기 행사가 있는 날인데, 이 2주기 행사를 앞두고 장성택 부위원장의 사형을 집행한 연관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특별히 12월 17일이 김정일 사망 날짜인데 사실은 그 날짜에 맞춰서 이 사건을 진행한 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 사건이 이렇게 발단이 돼서 시기가 맞물리니까 아마 이게 연관시켜 주는데 특별하게 그 김정은 사망과 연관시켜서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동국대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자, 북한이 사형을 판결을 하고 바로 집행을 서둘렀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2주기가 17일입니다. 네. 17일 이전에 그 장성택 사태에 대한 모든 종결을 하자. 그래서 새롭게 새 부대를 담게 하자. 이게 북한의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김정은 체제로 가는 이 상황에서 이번 사태 자체를 장기적으로 끌 경우에 여러 가지 내외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네. 속전속결로 처리를 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 주민들이 충성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이런 분위기를 빨리 만들고 그렇게 해서 김정은 체제를 직할통치 체제로 빨리 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 이게 이제 북한의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적용한 죄목이 쿠데타 기도 혐의고요. 네. 그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어떻습니까? 쿠데타 기도라고 하면은 가장 중대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쿠데타 기도면 뭐 가장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국가 전복 행위가 그 북한 형법 60조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최고의 어떤 그 죄목을 씌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20가지 이상의 이제 죄목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반당, 반혁명, 반종파 이걸로 지금 이제 장성택 행정부장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과거에 50년대에 보면 박헌영 남로당 당수였던 박헌영을 그 처형하는 이 과정에서도 보면 사실 미제 스파이 혐의를 씌우면서 그 처형을 했거든요. 네. 그것만큼 비중이 클 정도로 그 국가 전복 행위, 쿠데타 행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차없는 처벌을 한다. 이게 이제 북한의 현재 어떤 장성택 행정부장 조기 사형의 그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말이죠. 그 쿠데타 기도 혐의 하나만 가지고도 북한이 처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이 그 붙여놓은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는 일탈흑이라든지 성적 문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아마 이미 그 정치국 확대에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제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그걸 이제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물론 북한의 사용, 뭐 형법의 사용 조건이 많습니다. 네. 근데 가장 엄중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설득할 수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국가 전복이 가장 큰 범죄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여성 편력이라든가 다른 일반 뭐 경제적 그런 제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제목이라 이거죠. 네. 그렇지만 국가를 전복한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로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행위라 이거죠. 그래서 이 제목을 그러니까 적용해서 아마 사형을 집행했을 겁니다. 네. 그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장성택이 그 자리에서 100% 자신의 죄를 시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시인을 했다고 보시나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단 그 자리에 끌려 나오면 네. 뭐 그 이미 다 뭐 이미 전에 반죽은 되고 뭐 내가 부정을 하고 시인하지 않는다 해서 그게 뭐 안 되는 게 아니고 뭐 네. 짜여진 각본이라고 보면 되죠. 예, 뭐 저기서 뭐 내가 아니다 이게 뭐 부정하거나 뭐 그럴 교류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장성택의 부인이 김경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가 자신의 남편이 처형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건지 막지 않았던 건지 김경희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은 장성택 행정부장의 부인이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친족 관계에서 상당히 긴밀한 이런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 김경희 경공업부장은 아마 구명운동은 뭐 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제 북한 당국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김경희 경공업부장이 구명운동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중차대한 사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객관적인 부분들은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네. 현재로서는 이제 워낙 큰 제목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김경희 경공업부장이 아무리 그 구명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태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공화국 그 전복 행위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지금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네. 이제 그런 정도가 얼마만큼 사실인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런 제목이 만약에 사실로서 확인이 된다면 김경희 경공업부장의 그 구명운동도 사실은 성과는 뭐 거두기 어려운 이런 차원의 것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김경희 경공업부장도 현재의 위치, 그러니까 경공업부장과 지금 이제 그 당 비서, 그 다음에 경공업부장과 당의 정치국원 직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의 유지 여부도 지금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자, 방금 들은 속보에 의하면은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장성택의 사형 집행은 기관총으로 사살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공개 사형 집행 총상 보통 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뭐 기관총 사용은 사실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또 사안의 엄중성을 알리는 그 경고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 주민을 뭐 사용을 할 때는
그러니까 사형수가 나와서 그 AK 그 자동소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관총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그 국대화시키고 예, 그걸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국대화시키면서 또 이 사안의 엄중성을 알려주자는 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서 저희가 전화 연결도 해봤습니다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장성택의 지지자가 상당히 있다는 거를 김정은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북한에서 살 때도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도 돈 벌 목적이 뭐였었냐면 장성택을 통해서 김종일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다른 경로를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공적을 세워서 김종일까지 거기까지 알려지자면 경로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장성택을 통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한 다리만 건너가면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김종일에게 뭐 김종일이 친필 소환이라든가 접견이라도 하면 북한에서는 출세 가도를 달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성택 라인에 줄 서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장성택이 진짜 모르면 간첩일 정도였죠. 네, 그렇군요. 자, 이번 그 장성택 수청과 사형과 관련을 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를 과연 누가 주도했느냐거든요. 김정은이 자신의 그 1인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주도적으로 한 건지 네. 아니면은 장성택의 자리를 노리는 그 2인자의 자리를 노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주도를 한 건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뭐 앞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직은 네.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아마 북한 내부에서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의중이 분명히 반영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측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어떤 그 엘리트들이 지금 그 구시대 엘리트들을 밀어내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자신들의 그 권력 집단을 형성해가는 과정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김원홍 국가안전부장도 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최영애랄지 김원홍이랄지 이런 역할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지금 국한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40대, 50대의 새로운 엘리트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주변에서 조언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권력들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어떤 정책으로 나오는 이런 과정의 지금 상황 아닌가. 그래서 기존의 엘리트들이 역할을 또 하지만 또 새로운 세력들이 부상하는 그 과정에서 김정은 체제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또 NK지식연대 박건하 사무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